안녕하세요. 주일쌤이에요. 자, 컴활 2급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컴퓨터예요. 자, 눈으로만 보는 수업이 아니에요. 자, 직접 해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강의 옆에 띄우고 프로그램 옆에 띄우고 강의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준비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오피스 프로그램이에요. 자, 파일 탭에 계정을 클릭해 주면 내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이 버전으로 강의도 촬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2024년, 2025년, 2026년에 시험을 볼 거라면 저와 같은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021 버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2021 버전과 2021 버전인데 365 호환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0월에 상공회의소에 이렇게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질문을 해본 거죠. 이 두 개의 파일을 첨부해 가지고 정확한 버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호환 버전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저는 호환 버전이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저는 호환 버전이 아니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호환 버전이든 아니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딱 한 군데 차이가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 생일을 가지고 그룹화라는 걸 하게 되면 그냥 2021 버전의 경우에는 생일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2021 365 호환 버전의 경우에는 년 생일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시험 보는 시험장이 2021 버전이다. 그러면 생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내가 시험 보는 시험장이 365 호환 버전이다. 그러면 년생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것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같습니다. 즉 2021 버전과 2021 호환 365 버전은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아도 돼요. 자, 만약에 실행 취소 버튼이 저랑 다른 위치에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켜기로 바꾸셨을 거예요. 자, 이것 또한 개의치 않아도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쌤, 나는 2021 버전이 아예 아니고 2019 버전이야. 혹은 나는 2021 호환 365가 아니라 그냥 365야. 그럼 난 어떻게 해? 라고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버전별로도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2019와 오피스 2021이 완전 다르지 않단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나도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전별로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나는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프로그램 버전별로 정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재예요. 자, 책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자, 컴퓨터, 오피스 프로그램, 교재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교재가 준비되었다면 1권 한번 펴보실래요? 자, 이쪽부터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 전에 강의는 배속 조정이 가능해요. 자, 말이 너무 느리면 빠르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 말이 너무 빠르면 느리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본인한테 맞춰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교재는 1권 엑셀, 2권 최신 기출 유형 및 실전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권에서는 엑셀의 기본 개념을 배우시는데 책 전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책 양쪽에 GSM 팁도 모두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1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각각의 개념들을 잘 익혔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봐서 내가 잘했구나. 쌤은 저렇게도 푸는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풀어봤던 거니까 배속을 빠르게 해도 다 들릴 거예요. 자, 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업을 하려면 예제 소스가 있어야겠죠. 자, 카페 예제 소스에 올려놨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연도와 급수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제 소스에 압축을 풀어주면 3개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1권의 소스 파일이고 이 2개는 2권의 소스 파일이에요. 자, 채점 프로그램도 예제 소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실제 시험은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일일이 파일을 열어서 채점해요. 그래서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검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들 언제든 무엇이든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질문 주실 때는 본인이 응시하려는 급수와 교재 쪽수도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커말은 시험이 자주 있는 상시 시험이에요.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만 보는 건 응시료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필기를 취득하고 2년 안에 실기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필기에 여기에 있는 과목과 실기에 여기에 있는 과목이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시험은 필기 시험부터 봐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공부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엑셀의 기능 등을 익혀주면 필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내가 함수를 써본 적이 없는데 함수를 이론적으로 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내가 부분합을 써본 적이 없는데 부분합의 기능이 어떻게 쉽게 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엑셀을 직접 해봐야지만 필기 공부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실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필기에 이해하는 부분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기는 20문항씩 두 과목 총 40문항이 출제되고요. 과목당 8개 이상 합쳐서 24개 이상 맞춰야만 합격이에요. 자, 실기는 40분 동안 시험 보시게 될 거고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오피스 2021 버전으로 시험 보시게 되는데 오피스 버전별로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개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는 편이니까 뭐 이거나 저거나 그게 그건데 위치가 살짝 달라지거나 명칭이 살짝 달라지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험장 가서 내가 공부하던 버전과 다르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시험에 맞는 오피스 버전을 구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한셀은 안 됩니다. 자, 한셀은 완전 달라요. 자,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통 OA 시험은 합격 기준이 60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컴활 실기 시험은 합격 기준이 70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벼락치기가 안 되고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실무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필기는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합격자 조회가 가능하고요. 실기는 사람이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돼요. 만약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합격자 조회 전에 시험을 여러 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붙은 걸로 최종 가는 거예요. 자, 필기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기는 그냥 내 느낌이 맞아요. 자, 시험을 보고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붙었다고 확신이 들면 붙은 거고요. 나 좀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애매하게 붙거나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언저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70점 언저리에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기 시험을 2회 정도 접수해 놨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을 확신한다면 두 번째 시험은 취소해도 되는 겁니다. 자, 필기는 OMR 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CBT 방식으로 모니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로 답을 클릭하게 돼요. 자, CBT는 연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필기 강의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실기 OT니까요. 자, 실기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맞는지 확인해요. 자, 요즘은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 두 대에 한쪽은 문제를 띄워놓고 한쪽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기와 마찬가지로 실기도 펜은 꺼내실 수 없어요. 40분 동안 엑셀 문제를 풀어주고요. 다운되는 것을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넘기고 아는 문제부터 풀어서 커트라인 점수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먼저 푸냐? 그냥 내가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면 돼요. 보통 계산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산 작업을 나중에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계산 작업이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는 문제에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서 커트라인 점수를 확보해 주는 거죠. 자, 문제는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외워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모품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잊어버리기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못 풀었지만 그 다음 시험에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품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저에게 질문을 해서 그 다음 시험에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대비를 해주는 거죠. 자, 9쪽에는 추천 학습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기 공부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필기 공부량이 감소가 되고요. 자, 필기 공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접수부터 해놓고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필기 공부는 실기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0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먼저 해주시는 거죠. 자, 필기 공부는 이만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는 필기 수업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필기 시험을 본 다음 날 합격자 조회가 가능하고요. 자, 필기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실기 접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실기 공부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실기 접수를 해주시고 앞에서 배웠던 것 최종 복습해 주신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인 순서예요. 자, 그리고 10쪽에는 필기 공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실기랑은 전혀 다릅니다.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요. 필기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커말은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그 범위를 모두 공부하려면 필기에만 두어 달을 투자해도 부족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커트라인만 딱 넘기자 해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공부하고 가는 거죠. 그 외의 문제는 엑셀을 할 줄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보면 물론 합격에는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겠지만 시간 대비 효율성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는 거죠. 자, 실기 공부는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어차피 실기 공부 해야 돼요. 우리 목표는 커말 2급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기 공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실기 공부를 먼저 해주는 거죠. 자, 필기 시험은 실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기를 탄탄하게 공부해 둔다면 실기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보다 필기 공부 시간이 정말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5년치를 풀이해 주셔야 돼요. 자, 완전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완전 똑같이 출제되어봤자 한두 문제예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 5년치를 풀이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필기 수업 때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문제와 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도 함께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주희가 아닌 것은 정답은 요거죠. 자, 그런데 이주희는 수학쌤이 아니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주희는 여자고 커말쌤이고 서울에 거주하는데 수학쌤은 아니구나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시험에서는 커말쌤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기 공부 방법이에요. 중요하죠?
자, 포기하는 파트 없이 공부해줘야 돼요. 자, 보통 어느 한 파트에서 막히게 되면 나 그냥 이 부분은 포기하고 다른 파트에서, 다른 섹션에서 더 확실하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포기하는 파트 없이, 포기하는 섹션 없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자, 포기하는 문제 없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할 사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 안에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 포기할 문제는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기하지 않되,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나 이 문제 때문에 컴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그냥 빼세요. 한두 문제 차이로 붙을 사람이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재 안에 모든 문제는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재밌어져요. 처음은 누구나 어려워요. 이걸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복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익숙해지면서 쉬워집니다. 자, 컴활은 점수를 주는 문제로 무조건 70점 이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7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60점대로 불합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는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습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거예요. 자, 13쪽에는 엑셀의 화면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알파벳이 쭉 있는데요. 자, 클릭하면 세로가 블록이 잡혀져요. 그래서 얘를 열이라고 합니다. 자, A열, B열, C열. 자, 왼쪽에는 숫자가 있는데요. 자, 클릭하면 가로가 블록이 잡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이라고 합니다. 자, 1행, 2행, 3행. 자, 행과 열이 만나는 안쪽에는 한 칸씩이 선택이 되는데요. 자, 얘를 셀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전부 다 있어요. 자, 얘는 D열과 8행이 만나기 때문에 D8셀. 자, 얘는 I열과 22행이 만나기 때문에 I22셀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이름은 이름 상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셀이 있는 공간을 워크시트에 줄여서 시트라고 합니다. 수식을 작성하는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 위쪽에는 각각의 탭별로 리본 메뉴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자, 개발 도구 탭은 엑셀을 설치하자마자 나오는 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꺼내줘야 돼요. 자, 파일 탭에 옵션을 클릭해주면 자, 엑셀 옵션이 나타날 거고, 자, 우리 리본 메뉴를 사용자 지정해 줘야 하니까, 자, 리본 메뉴를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줘야 하니까, 자,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강의를 들으실 때는 자, 오프라인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다시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강의를 듣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프라인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볼 게 아니라면 중간에 강의 멈추지 마시고 쭉 들어주세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합격을 이뤄보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OT 끝낼게요. 고맙습니다.